조선시대 때는 문인화에 밀려 속화로 취급받고 현대 화단에서는 모작으로 치부됐던 백성의 그림, 민화가 최근 국내 외적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외호가와 전문가 등 민화 인구가 늘면서 교육기관과 전시, 축제 등이 성행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른바 K아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신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인사동의 한 민화 교습소. 40, 50대 중년 여성들이 알록달록한 물감을 붓에 찍어 색칠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풍성한 모란과 우아한 연꽃을 그리기도 하고 용과 해태 등 상상의 동물을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모두 한국민화협회 명예회장 엄재건 화백의 문화생들로 입문자부터 전문 작가까지 민화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 한데 모였습니다. 이들이 민화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색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좀 편해요. 그리면서 나도 좀 수련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거기 많이 보내요. 그런 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재미도 있고 괜찮습니다. 이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에요. 민화 배우기가 다들 접근하기 쉬우시고 하시게 되면 재밌게 다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민화는 원작의 기본 틀에 색을 입히는 일종의 모사에서 출발합니다. 한지의 일종인 순지에다 먹으로 원작의 본을 뜨고 분체와 봉체 등으로 색칠한 다음 배접으로 마무리합니다. 완성된 작품은 표꼬를 뜨고 액자로 만들어 전시하거나 소장합니다. 요즘 민화 작가들은 단순 모사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축조하고 개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연화도보다는 좀 약간 저는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기존의 민화는 조금 색깔이 좀 화사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약간 톤을 다운시켜서 약간 어두운 연화도 그런 걸 좀 그리고 있어요. 주로 먹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엄재건 화백이 1년여의 노력 끝에 완성한 민화 십장생 열폭 병풍. 해, 구름과 소나무, 학과 사슴 등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자연물들이 심산유곡에 어우러져 인상적입니다. 뭐 십장생도나 또는 뭐 일월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원들 주로 그림들이 많거든요.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고 그려보는 건데 모두가 모사부터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모사가 더 어려워요. 자기 마음대로 그려보면 쉽잖아요. 만약에 사슴을 한 마리 거기에 십장생에 나와 있는 걸 똑같이 그리라고 하면 더 어렵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자기 그림을 하면 좋죠. 우리 전통회화는 그야말로 재배된 절제하고 중국 화풍을 이어가고 오면서 거기에 있던 그 내면의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 민화는 야생적인 거예요. 야생적으로 파생되고자 하니까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원근법도 파괴되고 하는 그리고 삶보다 오히려 사람이 더 크게 되고 동물이 크게 되고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민화를 배우는 사람들의 직업과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엄화백은 중고등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활용해 배우러 오기도 한다며 배우 예지원, 김규리 씨도 민화를 배워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규리 씨는 2008년 영화 미인도에서 조선시대 풍속화가 혜원 신윤복으로 열연하면서 화단에 입문, 민화 작가로 활동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제2회 대한민국 민화 아트페어 홍보대사로 위촉, 1월 오봉도 등 데뷔작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근본 없는 속화로 치부되어왔던 민화는 근대 일본의 민예운동가 야나기 이모네 요시에 의해 용어가 정립되고 1930년대 우리나라에도 관련 담론이 전파되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화단에서도 민화를 우리 민족의 생활 정서와 사상을 가식 없이 드러낸 그림, 문인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정통 회화와 달리 중국 화풍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그림으로 보는 시각이 짙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민화는 국내 20만 민화 인구가 애호하는 예술을 넘어 한류의 멋을 전파하는 K아트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감의 전통 미술 작품으로 근사한 부채와 달력 등 공예품으로 형형색색의 패션 디자인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배우기 쉽고
성취감이 크고 전문가가 꾸준히 육성되는 점을 민화의 경쟁력으로 꼽았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문턱이 낮은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야죠.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은 그림인데도 입문하는 과정이 이제 다른 것처럼 기초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화라고 부르는 그림들이 그려놓고 나면 대부분 멋있잖아요. 결과도 좋고 그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이런 장점 때문에 배우는 사람이 늘어났고 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또다시 가르치는 입장으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어요. 백화점 문화센터 아니면 그 지자체의 또 문화센터 많이 이제 보급이 됐던 거죠. 특히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소재로 세계인의 눈을 매료시키는 민화의 매력은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도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뭐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뭐 동양적인 색감이겠죠. 그러한 색감들이 사실은 뭐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좀 독특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문인화라고 하는 순목 담체 같은 경우는 서구의 눈으로 보면 한중의 삼국의 그림은 다 똑같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전통적인 우리 지금 오방색을 관련해서 이러한 진체의 채색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띌 것이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미술계를 향해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 민화 이제 작가들이 그 정도의 역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아트페어나 뭐 지금 이 언론처럼 계속 소개하고 민화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도 좀 같이 논의하고 이러면서 뭐 더 크겠죠. 저는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울러 전문가들은 우리 현대 민화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전통미를 계승하는 것은 물론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의 현대적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신승민입니다.